정우가 다시 찾아온 날, 그 아이와의 대화는 한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우의 얼굴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죠. 마치 제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차갑게 말을 던졌어요. 엄마, 도대체 왜 저한텐 이렇게 매정하신 거예요? 둘째 누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저한텐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속이 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너도 알지 않니? 너 혼자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더 이상은 무리해서 도와줄 수 없었던 거야. 그러자 정우는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엄마, 둘째 누나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돈도 아낌없이 줬으면서 저한텐 그 정도도 못 해주신다고요? 엄마, 지금 저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로 정우가 제가 그저 지연이만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죠. 정우야, 엄마는 너한테도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었잖니.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 결정을 존중해 준 거야. 내 누나 지연이는 힘들어 보여서 그동안 그렇게 도와준 것뿐이고 너한테도 해줄 만큼 했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자식 차별한 적 없어. 그러자 정우가 다시 저를 쏘아보더군요. 이번엔 차가운 눈빛으로 그저 원망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차별 맞아요. 저한테 이러세요. 솔직히 엄마가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면 둘째 누나가 엄마한테 더 효도라도 했던 건가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정우의 진심인지 믿기 어려웠죠. 그렇지만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먹고 단호히 말했어요. 정우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도와주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 내가 잘못하거나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이젠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다 대신 살아줄 순 없잖니. 하지만 정우는 끝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거. 더 이상 저한테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진짜 서운해요, 엄마. 저한테 실망한 것 같네요. 엄마가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끝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채 차갑게 돌아서서 집을 나갔어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눈물만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막내 아들 정우 씨가 사연자 박봉래님께 자식 간에 차별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정우 씨는 사연자님께 이미 사업을 한다며 많은 돈을 가져가서 까먹은 상황이었는데요. 정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절대 해선 안 될 짓까지 해버리고 마는데요.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봉래입니다. 나이는 이제 70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인생이란 게 참으로 녹록지 않아서 늘 쉴 새 없이 뭔가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엔 아등바등 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가면서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부족했어요. 아이들 잘 키워놓고 나니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 다시 일에 매달려야 했고요. 이 나이에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면 좋을 텐데 나라는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에게 큰 걱정 없이 남겨줄 재산을 마련한 게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늘 남편이 같이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몇 해 전 심장병으로 먼저 갔어요. 참으로 의지할 만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늘 내가 가진 고집을 말없이 지켜보면서도 이끌어주곤 했지요. 그래서인지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많이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남편이 곁에 있다면 자식들에게 돈을 좀 덜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만 남은 제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큰딸 소연이 캐나다로 떠나서 자리 잡을 때도 도와줬고, 작은 딸 지연이 결혼할 때도 마음을 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 정우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지요. 언제나 믿음직한 아이들이 제 곁에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고 또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 자식이란 게 한번 도와주고 나면 끝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정우가 그렇네요. 사실은 정우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린 정우가 이렇게 자라서 사업까지 꾸려나가겠다고 하니 그저 흐뭇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왕 시작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좀 지원해 줬어요. 그때는 큰 돈이 필요하다기에 남편의 유산에서 일부를 떼어줬지요.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나서는 그만해야 하는데 정우는 더 큰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니,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이번엔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더라? 그렇게 몇 번이나 들은 말인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듣기엔 달콤한 말이었죠. 정우가 정말로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가득 담긴 말 같았어요. 그래서 또 돈을 줬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어미 입장에서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힘든 정우가 엄마의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다시 요청해 오다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우야, 이번엔 또 왜 필요한 거니? 엄마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 돈으로 잘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니? 어머니, 그게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이대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믿어줘요. 아들이 이럴 때도 부모가 믿어줘야 나중에 성공할 때 더 기쁘게 웃지 않겠어요? 정우의 말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자식이 이럴 때 믿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지 싶어서 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지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는 다르게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도 좋지만 무턱대고 지원만 해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막연하게 줄 돈이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죠. 정우야, 이제 엄마는 줄 돈이 없다. 정말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엔 정말로 엄마가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
하지만 정우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 믿어준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순간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식을 버리다니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대로 계속 도와주다간 자식에게 좋은 것보단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답했죠. 이놈아, 엄마가 널 버린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엄마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턱대고 돈을 준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여태 너가 까먹은 게 얼마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정우의 표정이 점점 변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엄마는 나보다 둘째 누나한테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둘째 누나 결혼할 때도 그렇게 도와줬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는데요? 그때서야 이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우가 지연이 결혼할 때 내가 많이 지원해 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도움을 준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너한테 준 돈도 적지 않아. 엄마가 너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받은 돈을 생각해. 정신머리가 있니 없니 이놈아. 정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해도 정우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을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서운함을 품고 있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우가 사업을 재개하려고 한다며 몇 번이고 돈을 요청해 올 때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부모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니 저 또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집안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노후도 생각하면서 이젠 더 지원해줄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정우를 보자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보다는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내가 빚을 진 사람처럼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죠. 엄마, 요새 고민이 많으시죠? 정우는 거실에 들어서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얼굴엔 여전히 무언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돈 얘기가 또 나오겠구나 하는 예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우야, 엄마도 참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 이젠 엄마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준비해둔 돈이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는 정말 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도와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지금껏 버텨온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달라요. 이 돈이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요. 그간 실패했던 건 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지. 이번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엄마가 꼭 믿어주세요. 정우의 간절한 표정과 말에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정말로 더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지원했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터였지요. 다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엄마도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내 누나들 도와준 것처럼 너에게도 줄 만큼 줬단다. 앞으로는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해. 이게 다 너를 위한 결정이야. 그러자 정우가 조금 거칠게 대답하더군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잘 되면 다 돌려줄 수 있는 건데 엄마는 나를 포기하시는 거네요. 누나들 도와줄 땐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했지만 정우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니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늘 주기만 하면서 오히려 정우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길러줄까봐 더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었지요. 미안하지만 저번에 준 게 마지막이다. 내가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이 방법이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내 힘으로 버텨야 해. 정우는 서운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었죠. 그가 가고 난 후에도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둘째 딸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이는 평소 어머니를 잘 챙기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이 빠듯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요즘 세상에 맞벌이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연이네도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면서도 얼굴에 피곤함이 늘 가득했거든요. 그런 지연을 보며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도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립해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항상 부모를 신경 쓰느라 얼굴에 미소 하나 잃지 않았어요. 한날은 지연이를 불러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지연이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도 맞벌이를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일 수도 없고 요새는 월세도 올라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내 딸이지만 이렇게 생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죠. 지연이가 조금이라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희도 참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만약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그래야 돈도 모으고 조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괜찮으면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구나.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의논해보고 며칠 뒤 결정하겠다며 밝게 웃었지요. 결국 지연이 부부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다며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집에 들어온 지 몇 달 후 정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운해하는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둘째 누나는 받아주고 집에서 살게 해주고 엄마가 그렇게 편해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속상했어요. 정우에게도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지만 그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정우를 가만히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내 누나에게 집에서 살라고 제안한 건 맞아.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너한테도 먼저 제안했잖니? 그때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었잖아. 말할 땐 안 들어오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니? 정우는 무시하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땐 사업 때문에도 바쁘기도 했고 그냥 하는 말이었죠. 결국 엄마는 둘째 누나만 챙기잖아요. 저한텐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지 않으면서 내가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엄마는 날 돕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질 수도 없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고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동안 내가 해준 지원도 못 믿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꿋꿋하게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무턱대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해보려 했거든요. 정우야, 엄마가 지연이를 특별히 챙긴다는 건 오해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한 번도 자식들 구별하며 사랑한 적 없다. 지연이가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고, 내가 예전에도 엄마 도움을 받지 않았니? 그건 다 까먹고 이제 와서 계속 편애한다고 하는 거야?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다 해줄 만큼 지원해 준 건데 내가 네 돈통으로 보이는 거니?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여전히 서운함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또 마음이 상한 채로 정우는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 집안 곳곳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어수선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중요한 서류가 있는 서랍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잘 모아둔 서류들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연도별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통장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편이라 이런 일은 내게 정말 낯선 일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혹시 내가 깜빡했나 싶어 기억을 더듬으며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하는데 통장의 잔액도 그대로고 서류도 다 있긴 하더군요. 그러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뒤섞인 서류들을 원래대로 차근차근 정리하며 누가 손댄 것 같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며칠 후 정우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집에 온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원래도 한 번씩 말없이 와서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평소대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우 얼굴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죠. 하지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있니? 그런데 정우는 대답 대신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둘째 누나는 잘해주면서 저한텐 정말 왜 그러세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저번에 얘기가 끝났는데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야? 지연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길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도움을 줄 생각을 한 거야. 너도 알다시피 너한테도 먼저 같이 살자고 한 건 사실이잖니? 정우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한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지연이한텐 이렇게 집에서 살라고 하고 편하게 지원해주고 내가 엄마 자식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지만 감정을 참으며 차분히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 사업을 몇 번이나 실패해놓고 지금 엄마가 정말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힘들어할 때 엄마가 기꺼이 도와줬고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내가 다른 길을 찾아 다시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다. 지연이는 내가 제안했을 때 힘들어하고 있었으니 받아들인 것뿐이고 넌 그때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잖니. 그런데 정우의 눈빛이 더 싸늘해지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꺼내어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고이 간직하던 중요한 서류들 중 일부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거 정말 다 진심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둘째 누나한테만 돈을 많이 주고 나는 홀대하는 거냐고요? 엄마 서랍에 있는 통장이랑 서류들 다 봤어요. 엄마가 지연이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엄마가 누구한테 더 애정을 주는지 다 알겠다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감히 허락도 없이 엄마 서류를 훔쳐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봤다면 알겠지.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난다는 걸, 그걸 다 보고도
내가 모자란다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엄마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욕심인지 알아야 한다. 너가 누나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정우는 씩 웃더니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저도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누나보다 좀 더 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좀 주세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고, 더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려는 부모 마음을 아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니요. 차별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건데, 정우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하고 나서야 정우가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이 오해가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버리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뒤숭숭했어요. 막내 정우와의 그날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죠. 그간 고생하며 살아온 제게 이리저리 돈을 요구하며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서글퍼지더군요. 아이들을 위해 아끼고 모은 제 돈이지만 그게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니. 그런데 며칠 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또 다른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평소엔 거의 오는 일이 없던 은행 직원의 전화였죠. 어머니, 혹시 이번에 아파트 대출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담보대출로 신청하셨던 게 맞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출 신청이라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은행 직원은 다소 당황한 듯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담보대출이 접수됐고 신분증이랑 필요한 서류도 전부 잘 제출해 주신 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확인차 연락드렸던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실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화를 끝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대출을 시도했다는 건 아무래도 누군가 서류를 뒤지고 내 인감이나 서명까지 몰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엉망이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 서류들을 뒤집고 가졌던 사람이 혹시 정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한 채로 또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 이름으로 누군가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는 사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큰딸 소연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자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군요. 차분한 목소리로 소연이 묻더군요. 엄마, 왜요?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요새 자주 전화도 안 하셨고, 뭔가 마음에 걸려서 잠도 잘 못 주무셨죠? 소연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처럼 물으니 그제야 마음속 억눌려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아, 사실은 큰일이 생겼어. 그동안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한참 고민한 끝에 은행에서 있었던 일부터 정우가 나 몰래 내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것까지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소연은 듣고 있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소연이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거 엄마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계셨어요? 지연이는요? 소연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연이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 보여서 걱정 끼칠까봐 아무 말 못했어. 소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떻게든 정우와 얘기해서 이 일을 바로잡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 혼자 떠안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저도 엄마가 전부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소연이의 말에 한편으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위로가 되더군요. 그동안 어떻게든 막내를 혼자서 감당해 보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큰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더는 이 일로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캐나다에 있던 큰딸 소연이가 정말로 귀국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친 얼굴을 하면서도 밝게 웃어 보이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소연이와 나는 집에서 정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연락을 해둔 상태였죠. 정우가 들어서자마자 소연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너가 엄마 이름으로 아파트 대출 받으려고 한 게 맞아? 정우는 처음엔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큰딸 소연이 말이라면 꼼짝 못했거든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더군요. 누나, 너무 그러지 마.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가 둘째 누나한텐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텐 뭘 해줬어? 소연은 아마 정우가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소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도와준 게 얼마인지 너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서류를 뒤지고 마음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앞으로 엄마가 널 어떻게 믿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겠어? 정우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그게 다 엄마가 지연이만 도와주고 나만 소외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정말 간절한 상황이었다고. 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연은 한숨을 쉬며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넌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엄마가 너한테 준 게 부족했어? 엄마가 너의 무책임한 행동을 몇 번이나 감싸주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더는 이렇게 못 넘어가겠어. 어떻게 엄마 아파트까지 몰래 대출받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해. 경찰에 신고해도 할 말 없는 거야. 정우는 그제서야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했지만 더는 제가 알던 정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속이 쓰라렸습니다.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힘내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래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일로 정우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정우의 대출 시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박봉래 어르신, 큰 충격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우 씨가 귀하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셨고 그분이 신분 확인 절차에서 잡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죠. 분명 정우는 그날 많이 깨달은 것 같았는데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혹시 무슨 오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경찰에게 되물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경찰은 제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복례 어르신, 혹시라도 의문이 있으실까봐 저희가 기록된 증거들을 함께 확인했는데 정우 씨가 거짓으로 대출을 시도한 게 맞습니다. 소연 씨의 도움으로 미리 신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소연이의 이름이 나온 걸 듣고 차차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소연은 미리 제 뜻을 확인한 뒤 저 몰래 은행에 정우의 사진을 전달하며 혹시라도 또 거짓 대출을 시도하면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 둔 거였습니다. 소연은 정우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의심했던 거죠. 제겐 말하지 않고 미리 이런 조처를 해둔 걸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연이의 지혜 덕분에 제 재산이 또 한 번 지켜질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소연과 만나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도 정우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엄마를 이용하려 들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로 위해주고 싶다면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엄마가 너무 좋은 분이라 결국 모든 걸 용서해주고 넘어가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정우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이번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연의 말대로 진정한 변화는 따끔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평생을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이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정우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정말로 정우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가슴속에 미안함과 슬픔이 한없이 몰려왔지만 소연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지연이 또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었어요. 자식을 위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어떻게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이제야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늘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우의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은 법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프지만 정우가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 진정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언젠가는 제 앞에 떳떳이 다시 서길 간절히 바라며 그저 마음을 다스릴 뿐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큰딸 소연이는 저의 곁에 머물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재산 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세히 도와주었습니다. 소연이의 세심하고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엄마, 이젠 자식들 걱정은 그만하시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 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는 소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마음속에 소연이의 따뜻한 조언과 응원이 남아있으니 예전보다 훨씬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연이는 차분히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힘드셨으면서 혼자 감당하고 계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지연이의 말에 마음이 아릿했지만 안 그래도 사느라 바쁜 지연이마저 힘들까봐 그동안 감췄던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지연아, 엄마는 그냥 내가 내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길 바랐던 것뿐이란다. 안 그래도 일하고 집안 챙기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엄마 일로 괜히 너까지 신경 쓰게 만들까봐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았으니 엄마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자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알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엄마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의 든든한 다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젠 지연이와 함께 모든 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더 없는 행복이었지요. 그 후로 지연이는 저와 함께 생활하며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무슨 일이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함께 결정하며 저의 삶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죠. 지연이가 제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이 감사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비록 정우는 안타깝게 되었지만 지연이와 소연이 덕분에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가족이란 걸 다시금 느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아픔과 잘못까지도 감싸주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차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쭤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우가 벌을 다 받은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서도 다 정우를 위해 선택한 걸 정우가 알아줄까요? 물론 정우에게 더 재산을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뿐인 막내 아들과 연을 끊고 살 순 없잖아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